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마그네슘의 종류,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흡수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내용이나 생략된 내용들은 더보기란에 항상 넣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눌러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뭐 약사나 의사 관련된 이런 관련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 이런 자료 찾아보는 거를 좋아해서 제가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마그네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은요, 필수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단백질 합성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하는 중요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뇌의 기능, 뼈 건강, 심장이나 근육 활동,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한시도 쉬지 않고 뛰는 이 근육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낮은 마그네슘 섭취량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장 허용량인 RDA의 섭취량을 한번 살펴보면요. 19살에서 30살 정도 되는 보통의 성인의 경우에는 300mg에서 400mg 정도,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의 분들은 320mg에서 420mg 이렇게 약간 더 많은 양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임산부의 경우는 요구량이 350에서 3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고르는 성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마그네슘의 보충제 형태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해야 될 부분은요, 흡수율이에요. 보충제가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흡수가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니까 한번 이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섭취할 수 있는 마그네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루콘산 마그네슘인데요. 글루콘산 마그네슘은 쥐에서 실험했을 때 다른 종류의 마그네슘 형태보다 흡수율이 가장 높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표기를 보시면은요, 마그네슘 글루코네이트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산화 마그네슘인데요. 산화 마그네슘은 무게당 마그네슘의 원소의 양이 가장 많지만 흡수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마그네슘 보충제의 형태가 아마 산화 마그네슘일 거예요. 그리고 값이 저렴하다고 하면 주로 산화 마그네슘이더라고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특성이 물에 녹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있어서 흡수율이 낮은 거라고 하네요. 마그네슘 시트레이트라는 마그네슘은요, 구연산 마그네슘인데요. 구연산과 결합이 된 형태고 체내에서 비교적 잘 흡수되고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염화 마그네슘이 있는데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라고 기재가 돼 있을 거예요. 염화 마그네슘은요, 글루콘산염처럼 또는 구연산염처럼 체내에서 잘 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수산화 마그네슘은요, 아마 단식하시는 분들은 마그밀정이라고 해서 배변을 좀 변비를 완화해주고 배변을 쉽게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그밀정에 들어있는 배변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마그밀정에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변비를 치료하는 목적 플러스 마그네슘의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수산화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과량 섭취 시에는 설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은요, 마그밀정 외에도 속쓰림을 치료하는 완화제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아스파르트산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 아스팔테이트라고 기재되어 있을 거고요. 흡수가 잘 되는 편이라고 합니다. 글리신산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라고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이 마그네슘은 흡수가 좋으면서도 배변을 쉽게 하는 역할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다라고 해요. 그래서 배변을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다른 아까 말씀드린 수산화 마그네슘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이번에는 용도별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변비를 완화하고 싶다라고 해서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는 분들은 구연산 마그네슘과 수산화 마그네슘을 복용하시면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요. 숙면을 취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하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가 숙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이렇게 안정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쥐 실험에서는 마그네슘 수치가 최적 이하로 떨어지면 수면 질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 그래요. 노인에게 연구를 했던 경우에 수면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때 그 실험에서 사용했던 수산화 마그네슘은 실제로 5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한 연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5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복용인데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마그네슘 수치가 낮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었잖아요. 혈당이 높으면 소변을 통해서 마그네슘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그네슘 보충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인슐린 작용을 관리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요, 염화 마그네슘 용액을 매일 2500mg 정도 보충해주면 인슐린 민감도가 향상되고 제2형 당뇨와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혈당 수치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화 마그네슘 용액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링크에 달아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고양이가 우니까 이 동네 고양이들이 따라 울기 시작했네요. 네, 감안해 주시고요. 근육 경련을 감소시킬 용도로 드신다고 하면 마그네슘의 종류는 상관이 없고 6주 동안 매일 30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했을 때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고요. 우울증 치료의 목적으로 드신다고 하면 염화 마그네슘 한 250mg 정도가 경미한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고요. 염화 마그네슘 450mg을 섭취하는 것이 항우울제만큼의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먹게 되는 마그네슘의 경우에는요, 근육의 그 근육력을 좀 향상시켜준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아마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운동 성과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에는 하루에 350mg의 마그네슘을 섭취했었던 배구 선수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서 운동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다고 하네요. PMS 증상에 대한 개선, 그리고 편두통의 발병과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복용에는요, 매일 600mg의 마그네슘을 보충해 주라고 하네요. 마그네슘의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루에 고용량의 마그네슘을 복용하셨을 경우에 메스꺼움이나 복부 경련이 동반한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그네슘은요, 항생제와 이뇨제를 포함한 일부 약품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한번 약사분이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께 그런 상호작용을 꼭 질문을 하셔서 확인을 받고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